하루 10분 디지털 경제 뉴스 디지털투데이 데일리픽입니다.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 경영자가 비트코인 결제 서비스 중단을 번복했습니다. 테슬라 차량 구입에 다시 비트코인 결제가 가능할 것이라고 밝힌 것입니다. 외신에 따르면 일론 머스크 CEO는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채굴 시 사용하는 청정 에너지 사용 비율이 50%를 넘길 경우 테슬라의 비트코인 결제 서비스를 다시 재개할 수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일론 머스크 CEO는 지난 5월 화석연료 사용 등으로 말미암은 환경 문제로 비트코인 결제 서비스를 중단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자신의 발언을 불과 한 달 만에 뒤집은 셈입니다. 연일 하락세를 보이던 가상자산 시장은 일론 머스크 CEO의 짧은 발언에 즉각 반응했습니다. 14일 한때 비트코인은 하루 전보다 10%가량 폭등한 39,000달러대로 치솟았습니다.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인 업비트에선 4,500만 원대에 거래됐습니다. 가상자산 시총 탑10 종목 모두가 2에서 8% 수준으로 가파른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이달 초 애플 개발자 컨퍼런스에서 공개된 애플 아이폰용 모바일 운영체제인 iOS 15에서 화면 편집 기능이 한층 강화될 전망입니다. 특히 손가락을 이용한 드래그 앤 드롭 기능이 그동안 화면 내 앱 이동 정도에만 그쳤다면 iOS 15에서는 앱 간의 정보 이동까지 가능한 멀티태스킹 형태로 진화했습니다. 일례로 사진 앱에 담긴 특정 이미지를 선택해 메일 앱이나 파일 공유 앱에서 이를 첨부하는 행동이 드래그 앤 드롭 형태로 가능해집니다. 사진 이미지뿐 아니라 텍스트와 개별 파일까지 앱 간의 교차 선택 활용이 가능합니다. 진화된 드래그 앤 드롭 기능은 2017년 이후 출시한 아이패드와 아이폰에서 가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한 커뮤니케이션 기능과 개인정보 보호 강화, 사용 편의성 향상에 초점을 맞춰 업데이트될 예정입니다. 애플 iOS 15는 오는 9월 신형 아이폰 13 시리즈 출시와 함께 정식 배포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개발자용 베타 버전이 공개된 상태입니다. 카카오가 전자상거래 전문 자회사인 카카오 커머스와 합병합니다. 업계에 따르면 카카오 커머스는 내주 이사회를 열어 카카오와 합병의 건을 처리할 예정입니다. 이르면 올해 3분기 안에 카카오가 카카오 커머스를 100% 흡수, 합병하는 방안이 거론됩니다. 합병 이후 카카오 커머스는 카카오 내 별도 조직으로 운영됩니다. 홍은택 카카오 커머스 대표는 이 조직의 대표직을 유지합니다. 이로써 카카오 커머스는 지난 2018년 12월 카카오로부터 분사되었다. 다가 3년도 안 돼 다시 본사로 합쳐지게 되었습니다. 네이버와 쿠팡 등 이커머스 업계 양대 강자에 맞서기 위한 전략으로 풀이됩니다. 카카오 커머스는 합병에 앞서 4달 중에 스타일 사업 부문을 인적 분할한 다음 패션 플랫폼 지그재그를 운영하는 크로키닷컴과 합병하는 절차를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카카오 관계자는 양사의 시너지를 극대화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한국인터넷진흥원이 개인정보보호를 지원하는 인공지능 비서 개발을 추진합니다. 지난달 인터넷진흥원은 개인정보보호 지원 인공지능 비서 개발 추진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이 계획은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해 국민들이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정보를 손쉽게 찾고 확인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인터넷진흥원은 국민들이 AI 비서를 이용해 이들 사이트에서 제공하고 있는 정보와 서비스를 쉽게 찾아 이용할 수 있도록 할 방침입니다. 예를 들어 개인이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해 질문을 하게 되면 관련 내용과 연관된 링크 등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또 개인정보가 유출돼 신고를 하려고 할 경우에도 신고할 수 있는 곳과 방법 등을 안내하게 됩니다. 인공지능 비서는 외부 용역을 통해 대화형 챗봇 형태로 개발이 진행됩니다. 인터넷진흥원은 7월 중 인공지능 비서 개발 사업자를 선정한 후 올해 12월까지 사업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르면 올해 연말, 늦어도 내년 초에는 개인정보보호 인공지능 비서를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샤오미가 베스트셀러 웨어러블 제품군의 최신 모델인 샤오미 미밴드 6를 국내 공식 출시한다고 밝혔습니다. 미밴드 6는 1.56인치 풀스크린 아몰레드 터치 디스플레이를 탑재해 시각적 성능을 한층 업그레이드했습니다. 피트니스 트래커 중심으로 설계된 미밴드 6는 피트니스 모드 옵션을 2배인 30가지로 늘렸고 개선된 건강 모니터링 기능으로 일상에서의 건강 상태를 추적합니다. 혈중산소 포화도 측정, 심박수 모니터링을 비롯해 향상된 수면 추적 기능을 지원합니다. 또한 스트레스 모니터링, 심호흡 안내, 여성 건강 추적 기능까지 사용자의 신체 및 라이프 스타일에 대한 포괄적인 건강 정보 및 알림을 제공합니다. 배터리 수명은 최대 14일, 생활방수 기능으로 수영, 스노클링, 샤워 시에도 착용 가능합니다. 스트랩 색상은 블랙, 오렌지, 옐로우, 올리브,
아이보리, 블루 등 6가지 색상 중 하나를 선택해 착용할 수 있습니다. 미밴드 6의 가격은 49,900원으로 15일부터 쿠팡, 11번가, 인터파크, 옥션 등 주요 온라인 마켓에서 구매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전기차 관련 경쟁력이 세계 5위, 자율주행차 도입 수준은 세계 7위 정도로 분석됐습니다. 한국은행이 14일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2020년 한국의 전기차 지수 기준 경쟁력은 중국, 독일, 미국, 일본에 이어 5위 수준입니다. 자율주행차 인프라 도입 준비 지수는 2020년 현재 7위, 도입 수준은 미국의 95% 정도입니다. 한은은 향후 미래차 확산에 따라 교통체증, 환경오염 문제 등이 개선되면서 이동 관련 안전성, 효율성, 친환경성이 크게 좋아질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자동차 산업 생태계 측면에서는 자동차 하위 부품 시장이 미래차 중심으로 재편돼 자동차 산업의 가치 사슬이 기존 수직적 형태에서 수평적 형태로 바뀔 전망입니다. 정보통신기술 수출액이 지난달까지 12개월 연속으로 증가했습니다. 30개월 만에 월 수출 100억 달러대에 진입한 반도체를 비롯해 디스플레이와 휴대폰 등 3대 품목 수출이 2달 연속 성장했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산업통상자원부는 5월 정보통신기술 수출액이 177억 3천만 달러, 수입액이 105억 1천만 달러, 무역수지는 72억 2천만 달러 흑자로 잠정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수출액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7.4% 늘어 지난해 6월 이후 12개월 연속 증가세를 보였습니다. 이는 역대 5월 수출액 중 두 번째로 높은 실적입니다. 하루 평균 수출액은 8억 5천만 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30.5% 증가했습니다. 주요 국가별로는 중국 19.3%, 베트남 39.3%, 미국 30.5%, 유럽연합 34.4%, 일본 12.9% 등으로 수출이 늘었습니다.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휴대전화 등 정보통신 기술 3대 주력 품목의 수출은 2개월 연속 두 자릿수 증가율을 기록했습니다. 코스피가 일주일 만에 사상 최고치 기록을 다시 썼습니다. 14일 코스피는 전 거래일보다 2.81포인트 오른 3252.13에 장을 마쳤습니다. 사흘 연속 상승하며 지난 7일 기록한 종가 기준 사상 최고치 3252.12를 일주일 만에 0.01포인트 차이로 경신했습니다. 지수는 전장보다 0.28포인트 오른 3249.60으로 시작해 하락했으나 오후 들어 낙폭을 줄이며 상승세로 전환했습니다. 코스닥 지수는 전날보다 6.28포인트 오른 997.41에 마감했습니다. 지수는 전장보다 1.67포인트 높은 992.80에 개장해 장 내내 상승 흐름을 이어갔습니다. 아울러 철강, 정유 등 기존 내연기관 자동차 연관 산업의 성장 속도는 떨어지고 충전소 사업 등 미래차 연관 산업과 새로운 물류 산업이 주력 산업으로 성장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 한국은행의 분석입니다. 행복한 하루 디지털투데이였습니다.